제가 설명은 맞게 했죠? 예, 답이 잘못된 거예요, 답이. 답이 3번입니다. 고쳐주세요. 2번을 3번으로. 해설 다 해놓고 저도 헷갈렸어요. 뭔가 그래가지고. 해설은 제대로 했잖아요. 예, 예. 3번이 답이고요. 10번입니다. 지역권과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1번. 지역권은 소유권과의 별개인 독립된 물권인데 대해서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이다. 맞죠? 2번. 지역권은 토지만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상린관계는 건물의 경우에도 적용되죠. 맞습니다. 3번. 지역권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해서 상린관계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한다. 아니에요? 맞아요. 상린관계는 219조, 220조에서 주의토지 통행권 규정했잖아요. 그래서 통행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상린관계는 법률 규정으로 발생합니다. 지역권은 계약으로 발생하는 게 원칙이고요. 법률 행위에 의한 설정. 4번. 지역권은 제한물권이나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 그 자체를 확장 제한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5번. 지역권이나 상린관계는 모두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한다. 뭐가 틀렸죠? 상린관계는 시효 소멸하지 않아요. 소유권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지역권은 용익물권으로서 20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5번, 11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1번. 인접 토지에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었어요. 뿌리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임의 제거. 가지가 넘으면 청구 후 임의 제거. 뿌리는 그냥 잘라버려요. 2번.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웃 사람이 주거에는 승낙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맞죠? 인지사용 청구권. 3번. 토지 소유자가 매연, 액체, 음향 등으로 인해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경우에 그것이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웃 거주자는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 임미시온 금지라고 해요. 임미시온. 우리말로는 생활방해 금지 규정이라고 해요. 상린관계에서 얘기하는. 근데 임미시온이나 생활방해, 또 영어로는 뉴상스. 요게 이제 우리 표현은 요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은 요거고, 요건 독일식의 표현이에요. 임미시온. 모르겠네. 기억 안 나요. 독일 말이고, 요거 우리말, 요거는 영어. 일본 말은 뭐라 그래요? 공해라고요. 공해 금지 규정. 그거를 우리말로는 생활방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해라는 말은 공공에게 해롭다라는 뜻이잖아요. 공해. 그죠? 우리말로는 생활방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시면 뭐죠? 매연, 액체, 음향, 열기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불가량물이라고 합니다. 량을 측정하지 못하는 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웃의 생활에 고통을 준다. 그래서 그 생활방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활방해. 그래서 고통을 주는 경우에 그것이 토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웃 거주자는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 그거예요. 대표적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적당할 때에는 인정해야 된다. 다만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그게 문제죠. 참아도 어디까지 참느냐 그거죠. 미치겠다. 그래서 그걸 수인 한도론이라고 하는 판례 이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을 때 방해 제거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디테일하게 그럼 층간소음이 얼마나 문제가 돼야 되느냐? 데시벨로 막 따져주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수인 한도를 얘기하는데 우리 판례상 나타난 걸 보면 수인 한도로는 넘어섰다. 어떤 거냐면 영안실 사건이에요. 영안실인데 이게 70년대 사건이거든요. 수시로 주택가에 영안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시체를 운구하고 곡소리가 수시로 나요. 곡소리가.
각종 잔인한 장면 등이 잔인한 장면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름이잖아요. 그럼 시신이 부패하죠. 시신 부패하면 냄새가 장난이 아니래요. 시신 썩는 냄새가 그냥 일반적으로 맡아볼 수 없는 냄새래요. 저는 못 맡아봤어요. 근데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걔는 경찰이거든요. 수시로 보잖아요. 사람들 엄청 죽는데 요즘도 자살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대요. 그럼 가잖아요. 경찰이 가면 그 냄새를 다 맡는데요. 장난이 아니래요. 악취, 소음, 잔인한 장면. 이게 수시로 주택가에서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라라고 해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인한도론이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도저히 주민들이 참을 수 없는 정도다라고 하면 그 소리가 안 나게, 냄새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해 제거 청구 사건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여름이라도 냉동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다 처리하잖아요. 은폐하고 장례식장에서. 영화실도 다 같이 하면서. 그죠? 과거엔 안 그랬다는 거죠. 주무실 것 같아서, 참고로 우리 감자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감자탕 드셔보셨죠? 네. 들어도 봤고. 네. 이게 왜 근데 감자탕일까요? 그 돼지뼈가 뼈에 들어있는 골수를 감자라고 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70년대 상황을 아셔야 돼요. 70년대 상황은 전국적으로 냉장고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냉장고가 없었어요. 달동네 박물관 가시면 그 큰 집 있잖아요. 그 박물관에 있는 그 달동네 큰 집들 그 부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냉장고가 있었는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돼지고기는 기피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리고 돼지고기 사례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식중독 걸린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냉장고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돼지를 잡았을 때 돼지 주요 살 부분은 어떻게 해요? 다 수출하는 거예요. 그럼 돼지 뼈가 남잖아요. 뼈가 있잖아요. 뼈. 그 뼈만 남는 걸 가지고 우려 먹은 거예요. 끓여가지고. 근데 돼지 뼈 끓여가지고 고기가 얼마나 있겠어요? 붙어있는 고기가. 다 우린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넣을 게 없으니까 감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자탕이 된 거예요. 이게. 당시 돼지고기는 사람들이 안 찾았다니까요. 냉장고가 없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생일이면 뭐 먹어요? 소고기 사들고 하잖아요. 소고기. 이게 아주 귀한 거였단 말이에요. 신문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근데 80년 들어오면서 이제 돼지고기하고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돼지고기가 많이 쓰인 거지. 그 당시에는 돼지고기 많이 안 썼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었고, 사실. 감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허전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감자탕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고려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감저라고 해가지고, 달감자에 돼지 져자예요. 저 멧돼지. 산에 있는 돼지를 먹었다. 그래서 감자탕인데, 이거는 감저고, 감자탕은 다른 거예요. 네. 참고로 거기 나온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냐면, 황교익이 쓴 칼럼니스트 있잖아요. 그 양반이 쓴 책에 그게 나와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재미로 들으시고, 12번이죠? 아니죠? 4번. 예. 그래서 3번은 요건 생활방해 금지 규정입니다. 일단 맞고요. 수인한도로 나왔고. 4번. 분할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그죠? 분할이나 일부 양도에서는 무상. 5번.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죠. 그래서 원칙은 유상이고 예외가 무상이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외지 마시고 최소한의 제한이다라는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돈 주고 통행하는 게 맞는 거죠. 12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타인의 토지상에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이 권한 없죠? 수목이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부합되죠. 2번. 건물이 증축됐을 때 증축 부분의 기존 건물에 부합된지 여부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용도와 기능 면에서 독립성 여부 및
증축에서 이를 수여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 맞죠? 결론적으로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4번. 3번. 토지의 사용 대차권에 기해서 식재된 수목은 그 토지가 경매에 의해서 낙찰된 경우에도 낙찰인에게 귀속됩니까? 안 됩니까? 자, 사용 대차에 의해서 식재된 수목이라면 토지의 이용권이 있는 거죠? 권원이 있는 거죠? 권원이 있는 것이라면 부합되지 않죠. 4번.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이미 부합이 돼버렸죠? 그럼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부합됐으니까. 5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권원에 의해서 증축을 한 경우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도 증축 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아니죠. 될 수 있지요. 독립성이 있으니까. 12번에 잘못된 것 5번, 13번 취득 시효에서 틀린 것 1번. 자기 소유물도 시효 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자기 거라도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취득 시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번.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에도 자주점유는 추정된다. 악의의 무단점유가 입증되면 뭐라 그랬죠? 소유의 의사가 깨어진다. 그러니까 자주점유가 추정되는 건 아니죠.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 그래야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 명의자가 변경이 됐다면 점유자가 새로운 소유 명의자에 대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 바뀌었죠? 그럼 몇 원칙? 3원칙. 따라서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죠. 4번. 중복 등기여서 무효인 보존 등기 또는 그에 터잡은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한 등기부 취득 시효는 부정된다. 5번. 중복 등기로서는 시효 취득 못한다 그랬습니다.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되어서. 5번.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해 주었다면 시효 완성 당시 소유 명의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니까. 자, 14번입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고 14번. 갑은 을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A 부동산을 20년 넘게 점유해서 시효가 완성됐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을이 소유 명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을이 소유자고 갑이 점유자이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그런데 그 을로부터 갑에게로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A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을로부터 병에게 넘겨졌다. 그럼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해당하죠. 3원칙에 해당합니다. 자, 1번. 갑은 을에 대한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2번.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 다시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이 되면 갑은 을에게 시효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고요. 다만 3번. 갑은 병에 대해서 취득 시효로 대항할 수 갑은 병에게 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3원칙에 따라서. 그죠? 4번. 갑은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 점유 기간이 완성된 경우 병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죠. 이른바 5원칙 2차 취득시효 재취득시효. 5번. 갑은 자신의 시완성 사실을 을에게 알렸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을의 병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대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갑이 시효 완성이 됐으면 토지를 소유권 이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수용이 된 거예요. 수용이 됐어요. 그럼 수용 보상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보상금 청구권자는 누구에겠어요? 을이잖아요, 을. 그랬을 때 원래 갑은 땅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게 수용됨으로써 소유권 이전이 불능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대신 상환받겠다 그거예요. 그거를 청구한다. 대상 청구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땅 대신 보상으로 받는 거. 그걸 대상이라고 표현하고 그 대상이 바로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 보상금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에는 그러한 대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독일은 이걸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판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대상증권. 다만 조건이 있어요. 시효가 완성한 이후에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거나 혹은 권리를 행사했어야 한다 그거예요. 시효 완성 후 불능되기 전 요 사이에 권리를 주장했어야만 대상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5번에서 갑은 자신의 시완성 사실을 을에게 알렸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을의 병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대상증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뭐 했을 때 한해서 주장했거나 행사했을 때 한해서 대상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상이란 말 자체의 의미 이해하셨죠? 토지 대신 상환받는 것, 그걸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4번의 정답은 5번. 15번 취득시효 관련 틀린 것은 1번 등기 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상태에서 이 소장 부분은 뭐냐면 소송을 걸 때 원고라고 하죠. 거는 사람. 그러면 소장을 써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관할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소장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복사본, 그걸 부본이라 그래요. 부본. 복사본을 소장 부본이라고 하고 복사본을 만들어서 피고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원본은 얘네들이 갖고 있고. 이해되셨어요? 그럼 그 부본이 송달됐을 때 여기서 얘한테 송달이 되면 드디어 소송 절차가 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걸고 싶으시면 소장 써가지고 법원에 내시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받으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재판부가 정해지고. 아시겠죠? 네. 자, 어쨌든 소유권 이전해 달라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소장 부분을 송달을 받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등기 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가요. 자, X가 소유자이고 갑이 점유자인데 얘가 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소송을 건 거예요. 소장 부분을 송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송달 받았다는 말은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요게 자체가 송달됐다는 것 자체가 알고서 처분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알고 처분했다. 알고 처분했으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악의가 아니라 불법행위가 된다 그랬잖아요. 알고 처분하면 불법행위고 그 송달을 처분했을 때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사유질서 위반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처분한 경우에 시효 취득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1번 맞고요. 2번 명의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 전에 명의 신탁이 해지되어서 등기 명의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자로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해서 그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한 게 지금 이 사례에서 X가 소유자고 갑이 점유자인데 시효가 완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매매가 됐어요. 시효 완성 이후에. 그래서 Y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으면 얘한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원인이 매매를 통해서 해도 되고 증여를 통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예? 또 명의 신탁을 통해서 소유자가 바뀌어도 되고 신탁된 명의 신탁이 해지가 되어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해당하니까 등기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채권자는 물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 얘기를 길게 쓴 거고. 3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없죠? 3원칙에 따라서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 바뀌면 등기 청구 안 되잖아요. 3번이 틀렸고 4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 청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이 요구되는 바 등기 명인이 아닌 제3자를 소유자로 믿은 경우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가 매도인에게 부동산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 과실이 있는 점유가 되어 시효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없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비교적 다른 내용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3번 지문 답 잡기는 쉬우셨을 거예요. 자, 16번 등기부 취득시효 성립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 1번
민법 제245조 2항 등기부 취득시효에서의 등기에는 중복 등기여서 무효로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중복 등기로서는 시효 취득 안 된다 그랬죠. 예. 무효인 등기로서도 시효 취득이 되고 등기의 승계도 인정되지만 중복 등기로서 무효라면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위배되어서 시효 취득 허용되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 2번 등기부 취득시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기간 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그래서 등기 기간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얘기죠. 3번 전의의 점유는 추정되지요. 따라서 다투는 자가 악의임을 입증하고요. 4번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점유자가. 5번 점유자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점에만 요구된다 그랬죠. 점유기간 내내 전이 무과실일 필요는 없죠. 16번의 정답은 1번. 17번입니다. 갑이 신축한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을에게 양도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을이 갑에게 건물의 매매 대금을 완납했다고 해도 건물 소유자는 갑이다. 그렇죠. 갑이 신축했고 등기는 하지 않았어요. 무허가라서. 그래서 그게 을에게 양도됐어도 갑이 신축자니까 원시 취득을 하므로 갑이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2번 을에게는 매수인에게는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어떠한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사실상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란 것도 없다 그랬죠? 3번 건물을 점거하는 유치권자 병은 해당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맞죠? 해당 부지를 점유하는 사람 누구? 건물의 소유자. 4번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병에게 건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갑이죠. 갑이 소유자니까. 5번 을은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이 있다. X. 그런 물권 없다 그랬습니다. 자, 공유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1번 공유자가 지분 처분 금지 특약에 위반해서 지분을 처분했다면 그 처분 행위는 유효하다. 그쵸? 지분 처분은 원래 자유입니다. 물권의 처분은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사자가 특약을 했다라고 하면 그 채권적 효력만 있을 뿐이에요. 1번 맞고요. 2번 부동산에 관해서 3분의 1 지분을 가진 자는 부동산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죠? 사용은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판례는 3분의 2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죠?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표적으로 단독 점유하는 것도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죠. 단독 점유하는 것도. 4번 타인이 공유물을 무단히 침탈했을 때 판례는 공유자 1위는 단독으로 그 타인에 대해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 대표적으로 어떤 게 보존행위라 그랬죠? 반환 청구나 방해 제거 청구. 5번 공유물 분할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따라서 이 중 일부를 제외하고 행해진 공유물 분할은 무효이죠. 자, 다시 한번 봐봐요. 공유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일단 점유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얘가 과반수죠. 일단 단독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단정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갑이죠. 그리고 임대해도 가능한 사람은 갑이에요. 그죠? 그럼 임차인이 차임을 주지요? 그럼 얘가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가라고 임차인에게. 없죠?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안 돼요. 얘는 누구한테? 갑에게만 지분 비율로 반환 청구합니다. 세를 얘가 받으니까. 그죠? 얘가 단독으로 사용해선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단독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따라서 얘가 단독으로 임대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용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두 번째, 그러면 갑이 2분의 1이고 을이 2분의 1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과반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단독으로 점유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갑은? 소나무는 치워라 라고 한다 그랬죠? 방해
제거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뭐는 안 돼요? 반환 청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나무 치우는 것만 가능하고 돌려받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컨대 이 토지가 있는데 을이 단독으로 점유했단 말이야. 그럼 갑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과거에. 그럼 을은 쫓겨나는 거죠? 반환 청구했으니까. 그럼 여기 갑이 단독으로 점유하면 을이 또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니까 판례는 이렇게 아예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반환 청구는 못하고 방해 제거만 청구할 수 있다.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등기. 갑이 3분의 2다. 을이 2분의 1이다. 그럼 얘 단독 등기했다. 그러면 단독 등기하면 얘는 전부 말소가 아니라 일부 말소를 청구한다 그랬죠. 자기 지분 비율 범위에서는 유효하니까. 갑이 전체 토지를 매매했다. 이 매매는 유효 무효? 타인의 권리의 매매니까 채권행위 유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병에게 등기가 단독 등기가 됐다. 그럼 역시 뭐야? 일부 말소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유효니까. 그런데 전혀 관계없이 제3자가 등기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 둘 다 도전행위를 근거로 해서 단독으로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단독으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3자 병이 불법으로 점유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단독으로 반환 청구한다.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하고. 얘도 마찬가지 단독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뭐니까? 보존행위니까. 자, 그럼 요 가지고 19번. 갑을병은 각 7분의 4, 7분의 2, 7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서 7분의 4니까 갑이 과반수 지분권자죠? 그럼 갑이 단독으로 지 맘대로 사용해도 되는 거죠? 1번. 갑은 다른 공유자와의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고 해도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죠? 2번. 갑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 그렇죠? 3번. 을 또는 병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갑에게 자신 지분에 상하는 임조 상당의 부당이득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4번. 갑으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서 을 또는 병은 그 점유자의 점유 배제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5번. 갑이 공유하는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것은 무슨 행위다? 처분 내지는 변경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적법한 공유물의 관리 방법이 아닙니다. 고로 을 또는 병은 협의가 없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이것은 처분 내지는 변경에 해당하니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될 사안이에요. 20번. 갑을 및 병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이 2분의 1, 을, 병이 각 4분의 1이에요. 그럼 과반수가 있어요? 없어요? 과반수 없죠? 반수잖아요, 갑은. 그죠? 반이 넘어야 과반수예요. 예. 자, 1번. 갑을, 병에 의해서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됐어요. 이건 3명이 합의를 한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을과 병의 합의만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을과 병이 합의하면 2분의 1이죠. 임대차 계약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은 전부 무슨 행위? 관리행위. 그러면 과반수가 필요한데 지금 과반수가 안 되죠. 해지할 수 없습니다. 2번. 갑을, 병은 동등하게 건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비용 부담을 동등하게 해요? 갑의 지분이 2분의 1이니까 지분 비율로 해야 되겠죠. 그죠? 예. 3번. 병으로부터 지분을 양수받은 자는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즉 지분 취득으로 갑 및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갑 및 을에 대해서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분을 양수받았다는 말은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으로서, 즉 당사자가 계약을 해서 지분 이전 계약을 해서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186조 적용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등기해야 지분이 이전되는 겁니다. 4번. 정의 건물에 대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버렸어요. 무단으로. 그럼 갑은 단독으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여기 봐봐요. 무단으로 이렇게 등기를 했으면 단독으로 각자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청구나 반환 청구 전부 다 보존행위니까 그래요. 각자 단독으로. 5번.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을 및 병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이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형태의 문제를 풀려면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단독으로 점유하는 행위가 무슨 행위다? 이게 관리 행위예요. 관리 행위. 따라서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과반수. 과반수란 말은 반을 넘어섰을 때 과반수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